안녕하세요. 돈은 열심히 벌고 있는데 통장 잔고는 왜 항상 바닥일까요?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돈은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관리의 핵심은 바로 습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돈을 모으고 싶다면 꼭 버려야 할 5가지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이 중 딱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지갑 사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여태 뭘 못하고 있었는지, 돈 관리를 못하는 내 안 좋은 습관들이 뭔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이런 습관 나도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오늘부터 함께 바꿔보도록 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수입보다 지출을 먼저 본다. 나는 혹시 지출을 기준으로 돈 관리를 하고 있진 않나요? 많은 사람들은 수입이 생기면 지출을 먼저 계산하고 남는 걸 저축하려 해요. 하지만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수입이 생기면 먼저 저축하고 남는 돈으로 지출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기준이 수입이냐 지출이냐에 따라 정말 큰 차이가 생기게 돼요. 내가 저축할 금액을 먼저 정해놓고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으로 아끼며 지출을 하는 것과 쓸 거 다 쓰고 남은 돈으로 저축하는 건 금액부터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원래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거나 충동적으로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필요한 곳, 써야 하는 곳에만 돈을 쓰는 사람이에요. 라고 해도 저축 먼저 하는 습관이 왜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보통 월급을 받으면 돈 나갈 곳이 너무나도 많아요. 월세, 카드값, 커피값,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술도 한잔하고 배달음식 서너 번 시켜 먹고 취미생활, 데이트 비용, 화장품, 교통비, 핸드폰비 등등 이것저것 다 쓰고 이 정도 남았네? 저축해야지 라고 하면 남은 돈의 금액은 이미 너무 적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돈을 쓰고 남는 걸 모으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돈이라는 건 남는 게 아니라 따로 떼어놓지 않으면 그냥 사라져요. 그래서 저축은 꼭 지출 전에 먼저 해야 해요. 내가 만약 이번 달에 50만 원을 꼭 저축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그 50만 원은 아예 건드리지 않게 빼놓고 남은 돈으로 한 달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좀 빠듯할 수도 있지만 신기하게도 사람은 맞춰서 살게 돼요. 월급이 늘어나도 돈이 안 모이는 이유는 버는 만큼 소비도 같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걸 끊어주려면 저축을 먼저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돈이라는 건 상황에 따라 나를 안심시키기도 하고 명분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친구들이 다 모인다는데 나만 안 나갈 수도 없고 옷이 세일하니까 이번에만 사야지. 이번 달은 갑작스럽게 경조사 갈 일이 여러 번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지출이었어. 괜찮아, 어차피 다음 달은 명절 보너스가 들어오는 달이니까 그걸로 메꿔야지. 이런 모든 핑계들을 버리고 처음에 저축한 돈은 그냥 없는 돈이라고 생각해야 해요. 이렇게 저축을 먼저 하게 되면 먼저 심리적인 기준이라는 게 생겨요. 남는 돈으로 지출하면 나도 모르게 허투루 안 쓰게 되고 이번 달 식비가 너무 많이 나갔으니 다음 달엔 조절해야지 라는 생각이 쌓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돈을 목표로 다룰 수 있어요. 매달 저축이 쌓이면 내 돈이 자라나는 게 눈에 보이고 그러면 더 아끼고 싶고 더 저축하고 싶어져요. 동기부여가 생겨서 돈을 모으는 재미라는 걸 느끼고 그렇게 모인 돈에 대한 계획이라는 게 생겨요. 계획이 생기면 소비도 똑똑해지고 괜히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할 때 정말 필요한 지출인지 현명하게 따져보는 지혜가 생기게 돼요. 이 습관을 온전히 내 걸로 만들고 싶다면 월급 통장과 저축 통장을 따로 구분하는 것이 좋아요. 월급이 들어오면 며칠 후에 저축 통장으로 정해진 금액이 자동 이체되도록 설정하세요. 그리고 고정 지출을 먼저 체크하고 남은 금액으로 생활비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해요. 소비를 할 때마다 남은 금액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내가 저축해야지 라는 마음만으로 몇 년이 지나도 돈이 모이지 않았다면 당장 이번 달 월급부터는 저축을 먼저 하고 지출하는 방법으로 시도해보세요. 저축하는 금액이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습관이 쌓이면
그게 결국 내 자산이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계획 없는 소비와 즉흥적인 지출. 계획 없는 소비와 즉흥적인 지출을 하는 사람일수록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단순히 저축하는 액수가 적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돈을 쓰기 전에 정말 적절한 곳에 돈을 쓰는 건지, 이 소비가 정말 값어치가 있는 소비인지를 스스로가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내가 정말 무언가 사고 싶을 때 바로 구매하지 말고 하루 정도 유예 기간을 가져보세요.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 물건인지, 얼마나 자주 사용하며 얼마나 큰 편리함이나 만족을 주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물건 중 이걸 대체할 만한 물건은 없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바로 구매하지 말고 메모장에 적어두거나 쇼핑 앱의 찐 목록,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별 생각 없이 다음날 봤을 때 그 물건이 꼭 필요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의 내 기분이나 그냥 막연하게 없는 것보단 있으면 좋겠네 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세상에 안 필요한 물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다 갖추고 다 가져야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이런 가벼운 소비를 막기 위해서는 지출 한도를 정해두는 것도 좋아요. 월별 또는 주별로 지출 상한선을 설정해서 고정 지출을 제외한 변동 지출만 잘 관리해도 지출의 20에서 30%는 줄일 수 있어요. 또 실제로 돈이 나간다는 감각을 떨어지게 하는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돈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고 지출을 직접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돈을 쓸 때 더 신중해지고, 실제로 실험에서도 신용카드보다 현금을 쓸 때 소비가 줄어든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곳에 돈을 제일 많이 쓰는지도 파악해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옷이나 화장품을 사는 것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라면 구매를 하기 전에 비슷한 컬러의 립스틱은 없는지, 이 옷의 소재나 기능성보다는 디자인과 패션에만 집중해서 많은데도 또 구매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세요. 내가 친구들과 만나 술 먹고 노는 것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라면 만나는 횟수를 좀 줄이거나 1차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 내 형편에 맞지 않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취미를 가지고 있다면 내 실력이나 상황에 맞게 중고 장비를 구매한다든지, 욕심부리지 않고 합리적으로 취미 활동을 하거나 추가로 경제적인 부담이 없는 취미도 함께 찾아 번갈아가며 조절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계획 없는 소비와 즉흥적인 지출을 막는 것만으로도 내 지갑 사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즉흥적인 소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걸 습관으로 두면 돈은 사라지고, 조절할 수 있다면 돈은 남아있을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분명히 괜히 샀네,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지 않네 하는 물건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돈의 흐름을 기록하지 않는 습관. 돈을 모으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의 흐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지출에 대해 체크하지 않는 습관이에요. 가계부를 직접 쓰던 앱을 사용하던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록을 안 하면 내 돈이 어디로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별로 크게 지출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도 왜 돈이 이거밖에 없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커피, 배달비, 편의점 등 소소한 지출들이 쌓이고 작은 소비가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면서 큰 금액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기록을 하지 않으면 지출이 체감되지 않아 과소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은 식비가 너무 많이 나갔다고 느꼈어도 정확한 수치를 몰라서 줄이지 못하고 다음 달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를 적는 습관을 들이거나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자동으로 지출들을 정리해주기 때문에 하루에 2, 3분 정도라도 소비 내역을 확인하고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가계부를 작성하면 지출 카테고리를 나눠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식비, 교통비, 카페 회식, 쇼핑, 구독료 등 내가 어디에 많이 지출하고 있는지가 눈에 보이고 그에 따른 절약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목표 없이 저축하는 습관. 남는 돈 있으면 저축하지 뭐. 이런 생각으로는 평생 돈이 안 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현재의 욕구에 더 쉽게 끌리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목표 없이 저축하다 보면 조금만 급한 일이 생겨도 바로 통장을 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도 단순히 돈만 모은다 라는 개념이 아닌 각각의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동기부여가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후 여행을 위해 150만 원 모으기, 비상금 200만 원을 6개월 안에 모으기, 4년 후 부모님 환갑 때 사용할 금액 모으기 등등. 저축에도 각각의 목표를 세우고 분리해서 저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당장에 사고 싶은 것이 생겨도 지금 이 통장을 깨면 1년 후에 여행을 포기해야 해 라는 생각 때문에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고 더 중요한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요. 이건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이다 라는 심리적 장벽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내가 당장 사고 싶은 게 많고 이럴 때마다 일단 지금 행복해야지 라는 생각이 자주 드는 사람이라면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각각의 저축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시켜놓는 것도 똑똑한 방법입니다. 매달 입금시키기 귀찮아서 편리하게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내 의지로 하는 것보다 시스템으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 보상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사고 싶은 것들 참아가면서 열심히 저축해 돈을 모았다면 원하는 금액에 도달했을 때 내가 갖고 싶었던 것 하나 구매하기, 여행자금 150만원 모았을 때 예쁜 여행 가방 구입 등 스스로 만족할 만한 보상을 주게 된다면 저축은 고생이 아니라 성취감 있는 게임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바르게 돈 관리하기 위한 4가지의 고쳐야 할 습관들 중 여러분들은 몇 개나 지키지 않고 있다고 느끼셨나요? 지출이 기준, 즉흥적인 소비, 지출 미기록, 목표 없는 저축.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중에서 단 하나만 바꿔도 내 지갑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은 많이 버는 사람이 모으는 게 아니라 잘 쓰는 사람이 결국 모으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의 안 좋은 돈 관리 습관들을 바꿀 수 있도록 오늘 영상이 작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부자 되는 삶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